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담 번호는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벌써 5월 달이에요. 자, 일단 지난 총선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환경에서 놓고 봤을 때, 경제가 크게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부분, 또 심리적으로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얘기한 그 뉴스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지방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강화됐다는 부분, 이런 요소가 조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즉 변곡점, 즉 상승 곡선을 반대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그 핫 이슈를 통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중에서 조금 이제 뉴스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검토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4월 28일이죠. 주거비에 대한 경감 대책을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떤 집을 구입하거나 이런 거보다는요,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금액이 상승했을 때 어떤 소비율이 굉장히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이 전세금을 좀 낮추고 좀 어느 정도의 일정 거래가 되는 비율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자, 공급에 대한 주거비 경감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행복주택을 좀 확대한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 물량은 10,000가구 정도로 좀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뉴스테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사업이 지지부진됐던 부분들이 뉴스테이까지 이렇게 첨부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염두를 하셔라라는 부분이고요. 자, 전세 임대라는 부분도 이제 확대. 그래서 올해 전세 임대 공급을 또 10,000가구를 추가로 이렇게 늘리겠다는, 다 대체적으로 이제 공급 부분이고요. 또 특화 임대죠.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전세 임대를 취업 준비생까지 이제 확대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이렇게 보통 정책을 내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봐서는 심리적으로 집을 좀 구입하는 유도 정책을 조금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에 대한 매입 임대라는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해서요. 특히 이제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에 LH공사에 임대를 위탁했을 경우에라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 플러스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에 의해서 조금 더 좀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시장 반응에서는 좀 좋은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주거비 지원이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금리가 0.5% 인하되고요. 생애 최초 구입에 대한 부분은 1.6%로 대폭 이제 낮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 또 주택임대 우선 입주 대상이라든지 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전세금 상승되는 분위기,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된 이 분위기를 좀 살리고자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주거비 경감 대책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 말고도 부동산 시장에 조금 반응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다른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미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고민을 이제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이슈로 이제 428 주거비 경감 대책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해야겠죠. 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일원동 푸른 마을 25평 평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네. 매수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전망을 좀 알고 싶으세요. 지금 강남 일원동 푸르는 마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25평이요. 네, 네, 혹시 실입주를 하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두 가지 다요. 일단 실입주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네요. 예, 네, 예,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네. 시세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6억대 중반 정도 6억대 중반이요?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푸른 마을 아파트 매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강남구 일원동의 푸른마을 아파트 지금 네, 보시기엔 그 면적이 그 25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거주 겸 또 투자 겸이라는 거는 나중에 좀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요걸 사도 괜찮느냐라고 말씀을 좀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네, 일단 사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하고 추가적으로는요. 네, 여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그 같이 알아보면 어떨까 하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일원동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자, 지금 여기가 일원동이에요. 요 위가 네, 이제 수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자, 여기는 이제 강남이거든요. 네, 강남 중에서 봤을 때 이쪽 그 도곡동이라든지 대치동 같이 조금 집값이 좀 많이 높은 곳에 비해서 이 개포라든지 또 여기처럼 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좀 비싸다. 좀 여기보다 여기 이제 뭐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지만은 1순위가 여기라면은 2순위가 개포, 3순위가 수서 이런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남으로 진입했을 경우에 교육 환경까지 맞물려서 거주를 하고 싶다면 많은 어떤 그 분들에 의해서 거주를 생각하시는 곳이 이곳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층들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 뭐 구입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근처에 그 수석의 KTX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주거 인프라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꾸준한 그 전세 수요 상승과 맞물려서 이렇게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단, 이 푸른마을 아파트가 이제 일원역 이제 3호선 주변이긴 한데요. 이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어떤 거는 재건축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94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네, 950세대 정도 되고요. 자, 일단은 94년도에 입주됐고 15층짜리 중층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기대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그 각 동간 이 면적이 이렇게 소형해서 이제 대형평에 이르까지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불일치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단지가 좀 그런 분위기에 는 리모델링이라는 분위기는 좀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 모습만을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주거비가 좀 센 곳, 그리고 나서는 이쪽 수서 이런 쪽으로 많은 수요층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쪽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요. 네, 이 반포 잠원도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자, 지금 25평이 한 6억 뭐 초중반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반포 잠원 지역에서는 25평 기준으로 해서 뭐 6억 초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는 없던가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네, 왜 제가 수서 일원도 좋은데 반포 잠원을 조금 들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그리고 계속해서 재건축이 이어져 있고 소위 상한가를 찍는 아파트가 이 반포 잠원에 계속 이제 밀려 들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비싼 아파트 주위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좀 파고든다면은 20평대에 조금 재건축은 기대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여기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집값 상승의 분위기는 이어져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좀 이것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못지않게 사실 교육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 교통이라는 부분은 사실 여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또 입지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장점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당장 이렇게 매입하는 것보다는요. 이 반포 잠원 지역의 20평대 아파트를 조금 같이 병행해서 알아보신다. 만약에 그 아파트가 똑같이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반포 잠원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점 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알아보시다가 한 여름 비수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매입을 하는 쪽으로 지금부터 잘 이렇게 준비를 해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지금 계세요. 일원동도 물론 전망이 좋지만요. 지금 투자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해 봤을 때는 이 반포나 잠원 쪽으로도 매수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이 점도 한번 고려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저희 아이들이 살 집을 보다가요. 네, 어, 왕십리 센트라스 어, 지금 11월 분양하는 거 하고요. 네네, 어, 잠실 파크리오 26평대, 네, 센트라스는 30평대고요. 네,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어느 쪽으로 실입주해서 살기도 할 뿐더러 좀 음, 전망이 향후 더 좋을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실입주를 할 목적이시고 잠실 파크리오 26평, 센트라스 30평대 보신다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느 곳이 한번 향후 전망 더 좋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녀 집을 사시려는 부분 때문에 두 예, 군데를 찝어서 지금 고민 중이시잖아요. 네네, 네, 자, 하나는 왕십리 그 예, 뉴타운에 이제 3구역 예, 예, 해서 이제 센트라스 이제 올 예, 하반기에 입주를 할 예, 예정인데 자, 여기에 30평대를 사느냐 예, 아니면 지금 아까 이제 파크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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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크리오가 이제 그 잠실 이제 시형이 그 재건축된 거라 이거 예, 2008년이고 예, 예, 자, 요거는 이제 2016년도에 입주를 하고 대신에 이제 네, 집값 생각을 해보니까 예, 여기가 25평 정도 하고 여기 예. 33평하고 금액이 비슷한 아니, 거거든요. 예, 왕십리가 33평, 예, 네. 파크리오가 25평. 예, 예, 금액은 26평, 예, 예. 비슷한데 네, 네, 향후 거주하면서 이 전망을 놓고 네, 네, 본다면 네, 우리 네. 그 어머님께서는 마음으로는 어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강 건너가 아무래도 오르는 그 비율이 높지 않을까 자, 하는 강 생각. 건너라는 거는 강남에 이쪽에 있는 네. 거를 잠실, 예, 말씀하시는데요. 예. 잠실이 뭐 메리트가 있다는 하는 또 사람도 있길래. 그래요. 일단은 향후에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네. 일단은 이런 아파트잖아요. 예, 예. 자,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네. 중에서 교육이란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집값 산정 기준에. 예. 그러고 나서 교통이거든요. 예. 또 나머지 이제 주거 인프라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라는 부분이 이제 생겨나는데 예, 예. 자, 여기처럼 이제 잠실이라는 곳하고 또 예. 왕십리라고 표현되는 곳하고 봤을 때는 네. 지금 얘기해 봤을 때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잠실 쪽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그리고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자, 일단은 여기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네. 이 왕십리 뉴타운 자체가 이제 1, 2단지 텐즈일하고요. 지금 이제 예, 예. 3단지 그 센트라스가 합쳐서 전부 예, 예. 5,400세대예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단지만 해도 6,800세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5,400세대 이외에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신당동이라든지요, 네. 행당동이라든지 금호, 옥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된 곳이 네. 이 왕십리 뉴타운 근처로 해서 예. 전체적으로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못하거든요. 네. 사실 요 근처 같은 경우는 이 주방 가구 시장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네. 벼룩시장이라고 화학동에 있는 거하고 예. 또 여기에 이제 마장동 근처에 있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육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에는 약간 오히려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 아무리 이 왕십리 그 1차 뉴타운이라고 하더라도 5,400세대 갖고는 좀 부족해요. 물론 네. 이 근처에 아파트들도 드문드문 있기는 하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 그 시형 같은 경우는 여기 예. 말고도 1, 2, 3, 4단지 예. 자, 전체적으로 여기가 됐을 때는 2만 세대가 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잠실 5단지에 대한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여러 뭐 장미부터 진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주거 환경에 의한 그 아파트 네.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제2롯데월드 들어오는 것 또 이 삼성동하고 잠실 쪽하고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 이제 9호선 연장되는 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여기가 신축이고 33평형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도 큰 네. 영역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선호하는 그런 그 또 수요자들의 많은 수요층들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네. 훨씬 유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예, 항상 그러면은 한 이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뭐 매수 시기는 시기는 대충 언제 사실은 정도 여기가 이제 제1롯데월드가 예.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기가 뭐 3만 명 정도 이상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게 이제 올 네네. 하반기예요. 네. 그 전에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올 여름쯤 정도가 좀 가장 비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네. 하는 경우 하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쪽에 파크리오도 있는데 네. 1, 2, 3, 4단지가 가격은 조금 비싸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주거비를 계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네. 이 너무 높은 층이고 향이 좋고 뭐 이런 걸 비싼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3층에서 5층 정도 되는 부분을 이쪽하고 이 잠실 1, 2, 3, 4단지하고 같이 어울려서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네. 파크리오도 좋지만 1, 2, 4단지, 3, 4단지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요 안에서 조금 폭넓게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올 여름 안에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주거 여건이나 이제 교육 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지금 왕십리보다는 이제 잠실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고요. 매수 시기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매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은평구 불광동에요. 네, 은평구 불광동의 힐스테이트 3차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지금 은평구 힐스테이트 3차를 지금 매수를 그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실입주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실입주를 투자 목적이요. 투자 목적으로요. 반전월세 아, 33평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은평구 힐스테이트 3차요. 네, 네.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은평구 쪽에 다가구도 네, 매입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알아보신 다가구 주택 있으신가요? 혹시 번지수 한- 여쭤봐도 될까요? 평당 1,700에서 1,800 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번지수도 아세요? 거기까지. 번지수는 딱히 지금은 모르겠고 네. 그냥 역 근처에서 5분 내의 거리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북한산 힐스테이트 하니까 이제 6호선 독바이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파트잖아요. 네네. 네, 제가 여기를 지금 투자
앞쪽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네. 뭐 직접 거주보다는. 네. 자, 중요한 건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여지인데, 네. 자, 일단은 이 근처에 있는 3호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대문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은평구거든요. 네. 자, 이 근처에서 거주를 하면서 소위 이제 도심, 종로, 중구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에 의해서 이런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은 늘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은 괜찮거든요. 아. 자, 여기가 이제 2010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자, 6호선 바로 앞이기도 하고 또 이 근처 공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곳에 이제 사시는 분들의 부류를 보면요. 새 아파트가 생기면 그쪽으로 우하고 몰려다니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집값이라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 근데 이제 2010년 같으면은 사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이 절정에 다다른 거거든요. 5년 네. 차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 녹번역 근처에도 지금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이제 입주를 할 것이고, 네. 거기 말고도 새로 이제 입주되는 곳들이 뭐 홍사거리 근처라든지 아니면 이쪽 홍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뭔 얘기냐면, 자, 여기에 앞으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지는 분명히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또 이 근처에 집값들이 새 거일수록은 30평대 기준으로는 뭐 6억대 갈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5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네네. 분명히 이 정도의 수요자들은 몰려들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처에서 새 아파트를 쫓아다닌다 한다면요. 네. 이 근처에서 새 거인 아파트 중에서 25평 아파트를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또 요즘 입주되는 것들은 25평이라고 그래도 안방에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약간씩 거실이나 방의 면적들만 조금씩 좁을 뿐이지 전체적인 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뭐 30평대 못지 않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은. 자, 그래서 조금 이걸 당장 하시기보다는 요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추천드리게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쪽 부근에 시세도 조금 비슷하거나 여기가 좀 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여기는 더 많은 저렴해요. 분들의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 부분이 여기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가격 상승에 아. 대한 가능성이. 왜냐하면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이런 3호선 라인변에 있지 않고 6호선인데 사실 일부러 여기서 이제 출퇴근 수요자들 보면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있는 수요자들에 의해서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조금 외부적인 그 수요자들이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다가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지구 그리고 아까 아. 삼성지구는 같은 평이 되겠죠. 거기 말고는 이 여기보다 더 시내 중심부 가까이 있는 곳들 중에서 25평대를 비슷한 금액이면은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지금 이제 역 근처에 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자, 뭐 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심사일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연신내역 같은 경우라면은 GTX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상권이 계속 발달되면서 네. 다가구에서 사시는 이제 월세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기는 하는데 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향후에 어떤 땅값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곳 이쪽하고 조금 네. 이렇게 이위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네. 여기보다 집값이 땅값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가면서 보시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이 은평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여기 말고도 조금 더 전망이 좋을 수 있는 구가 있으니까요. 그런 구가 그 어딘지를 좀 비슷한 살펴보기 위해서 가격대에 한번 좀 추천 좀 해 주실래요? 나중에 세미나 한번 오시면 그리고 개인 아 상담 그래요?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어디가 좋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중에 꼭 공부하러 아. 오세요.
그러면 살펴보시고 그리고 은평구 쪽 투자를 그 임하시는 게 다가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좀 있는 거죠? 나쁘지는 않아요. 역 근처라면은. 아, 근데 분명한 어떤 그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좀 봐야 되니까 꼭 네. 오셔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은평도 마치겠습니다. 괜찮지만은 은평 외에도 이 다른 투자처들도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네,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7호선 노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함께 해주신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한번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일단 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주 이렇게 수요일하고 이제 토요일 진행하는 세미나가요. 이번에 이제 5월 5일부터 이제 황금 연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만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세미나는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경제 환경부터 아주 세부적인 내용, 뭐 세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터치해주는 부분에 의해서 세미나가 유익하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으로 이제 직접 오셔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 드릴게요. 저희 곧 매물 정보로 다시 돌아오죠.